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요즘 시대를 일러서 뭐 여러 가지 규정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슈퍼파워죠. 단연 뭐이저 일극 체제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중국이 과거에 중국이 아닌 것은 또 사실이죠. 많이 컸죠. 아주 옛날에는 미소 냉전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미중 냉전 시대 이렇게 이제 불러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맞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은 어쨌거나 지금 중국 견제고요. 중국의 국가 정책의 기본은 자국의 생존 그리고 대만 복속, 대만 회복이라 그러더군요. 그리고 미국 견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게 바로 도련선이죠. 도련선. 자, 이 저 그래프에서 이 이미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요 검은 선이 있잖아요. 검은 선들. 요게 바로 도련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은 이 도련선을 세 가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도련선, 2도련선이 있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와이까지 가는 3도련선이 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의 해군력으로 미국의 이제 군사력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여기까지 이제 미국이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만을 이제 포함한 요 지역 여기 이제 1도련선인데요.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요거는 사수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놀이터죠. 미국의 안방처럼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중국이 미국 배들이 미국 군함들이 여기 못 들어오게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야심찬 목표인데 말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도련선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는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미군 기지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과 관련 깊은 어떤 나라들도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도 자신들이 나중에 힘이 세지면요. 이곳까지도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겠다라는 거죠. 여기 이 도련선까지만 성공하더라도 그야말로 이제 일본, 한국 등은 난리 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중국의 허락 없으면은 여기 이제 이 배들이 이제 운항을 못 하겠죠. 한국, 일본, 뭐 미국 이런 배들이 이쪽을 다니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제해권을 뺏기게 되면 그야말로 수송비에도 엄청난 뭐 어떤 부담이 생기고요. 국가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옵니다. 군사 안보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자, 제3도련선은 제가 뭐 말로 설명하게 되면은 하와이 정도의 이제 미군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 태평양 전체를 자신들이 갖겠다라는 거죠. 하와이를 축으로 보면요. 절반은 자신들이 중국이 먹고 나머지 절반 하와이로부터 미국 본토까지 미국 니들이 가져가 뭐 이런 이야기죠. 말이 안 됩니다만 중국이 지금 이런 계획금 이런 어떤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대한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들은 지금 1도련선 이것을 지금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모든 군사 전략의 핵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만을 집어삼키겠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만든 사람 쪽에서 이 도련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중국하고 같은 색깔로 넣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대만은 다른 색깔로 표기해야 되죠, 원래는. 대만은 엄연히 중국과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중국이 여차적하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는 필경 미군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미군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미군의 이제 편에 쓸 수 있는 나라가 일본요. 일본은 이 도련선 개념 때문이라도 미군하고 그냥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들어올 겁니다. 요 이제 세 나라는 기본적으로 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때 이제 문제되는 게 대한민국이죠. 이재명 같은 저런 인간이 이제 대통령으로 있으면 대한민국의 참전은 없다라고 봐야죠. 질문 받았을 때 그런 말 했었죠. 대만이 만일에 중국으로부터 침공받았을 때 우리나라 참전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외계인이 침공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그건 말하자면 답변을 회피한 거죠. 저런 걸 봐서는요, 문재인, 이재명 이런 자들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가 참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게 되면은 참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요, 뭐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어느 성격의 대통령이 되든 중국 관련해서는 온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비교적 이제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은 뭐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 선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겠습니까? 경제를 떠나서 군사 안보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저쪽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 같은 것은 미국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발 어떤 큰 조치가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이제 허황한 이야기라든가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대선을 지켜본 뒤에 미국으로 돌아간 그 국제선거감시단 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무슨 발표를 하고 있죠. 조만간 미국에서 어떤 큰 충격적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일도련선을 놓고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거대한 어떤 힘겨루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요.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키게 되면은 대만에는 지금 미군 기지가 없거든요. 미군 기지는 필리핀, 뭐 오키나와, 뭐 괌, 뭐 등등 해서 일본 열도를 따라서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은요. 기지 하나당 그 가장 큰 곳은 바로 평택이죠. 대한민국 평택에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중국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지가 있다면요. 평택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평택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베이징하고요. 여기 이제 비행기로 뭐 불과 1시간 남짓하면 바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그 위치에 가 있고 그리고 또 평택이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의 목줄을 쥐는데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미군 기지가 있다면 평택이라 그러네요. 그리고 대만에는 기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차지 가면 대만 사람들이 중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싶으면 대만도 미군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는 뭐 완전히 그냥 극과 극으로 냉랭해지겠죠. 그러면은 진짜 뭐 3차 세계 대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중국의 힘으로 미국하고 상대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국지전 같은 거는 얼마든지 이제 벌일 수가 있겠죠. 자, 대만도 최후의 수단에는 미군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주변에 수없이 많은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도련선 하나, 제1 도련선 하나도 지금 중국 마음대로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군의 그 군함들이 그리고 함선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잠수함들이 여기 제1 도련선 앞에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중국의 뭐 배타적 그 뭐 수역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1 도련선 안에 이곳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제해권을 갖고 있는 것은 미 칠함대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해군 전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걸 놓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불침 항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만 또한 불침 항모고요. 한국 또한 여기는 섬은 아니지만 근데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섬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지만 군사 안보적으로는 섬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대만하고 한국 자체가 불침 항모 같은 그런 역할도 합니다. 북경을 견제하는 데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중국의 이제 이제 군사 전력이 또 이 남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남쪽에 있는 군사력을 또 견제하는 데는 이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절대로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대만을 끝까지 이제 이렇게 끼고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은요, 자신들의 이제 구상에서는 1도련선, 2도련선, 나중에는 하와이까지 들어가는 3도련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1도련선 이것만 성공해도요, 우리나라 이거 이제 기름 실은 유조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선들이 전부 인도네시아 그 밑으로 내려가서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상 물류비가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더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난리 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중국이 더 이렇게 목리를 땡깡을 부리게 되면은 기름을 공급하는 걸 차단할 수도 있겠죠. 해군력으로.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깡패 짓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서는 이 중국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멸망을 지금도 이렇게 기대하고 오매불망 바라는 그런 세계 민심들이 있죠. 결국에는 이 중국도 미국하고 이 맞서는 관계 속에서 체제 내부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한 개가 자유, 민주 이런 것은 기본 욕구에 들어갑니다. 기본권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도 언젠가는 적어도 러시아 정도의 어떤 형식적 민주주의는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산당이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내부에서 바뀌게 되면은 중국도 거대한 변화 속에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중국이라는 이 역사를 길게 보게 되면은 단일한 어떤 하나의 국가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깨지는 게 더 많아요. 계속해서 분열한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갈라진다, 쪼개진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말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히토류라고 히토류. 히토류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난리입니다.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미국이 주요한 군사 무기도 못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런 제품이 잘 없잖아요.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주고 그리고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 그 히토류가 지금 이 미중 관계를 군사적 관계뿐 아니고 경제적 관계, 외교적 관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되고 있죠. 지금. 자, 미국 히토류 얻으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때부터 이거 계속해서 시행했던 건데요. 결국 히토류가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F-35 미사일 이런 걸 못 만든다라고 하니까 미국 군수산업체가 난리 나겠죠. 자, 미국이 중국 독점 히토류에 안달난 이유 뭐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갔고 트럼프 중국은 히토류 공급 우리는 중국 유학생 20몇만 명 되더군요. 이것을 수용하겠다. 지금까지는 중국 유학생을 일종의 뭐 간첩 비슷하게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훔쳐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중국 정부의 중국 공산당의 밀령을 받고 지시를 받는 어떤 그런 인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어쨌거나 트럼프도 이런 면에서는 한 발 양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협상이 끝났다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분명히 트럼프 나름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나름대로 어떤 승리가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의 어떤 카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진핑을 향해서 벌써 일단 발사가 됐고요. 시진핑 쪽에서도 움찔하면서 서로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히토류 보면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뭐 란타늄, 쉐륨, 스칸디움, 이트륨 등 자연계에서 희귀하게 존재하는 17개 금속 원소를 담고 있는 흙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레이저, 미사일 등 첨단 정보 기술 제품과 군용 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쌀, 첨단 산업의 비타민 등으로 불린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또 이렇습니다. 이 생산국과 생산량을 보게 되면요. 여기 2021년 그 무렵에 나온 기사인데 기준은 2019년입니다. 수치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특히 생산량에서 미국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은 이것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죠. 4,400만. 그리고 이제 2위가 뭐 브라질 2,200만. 3위가 뭐 베트남입니다. 특이하게 베트남은 땅이 넓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습니다. 2,200만. 러시아 1,200만. 미국은 땅은 크지만 여기 히토리가 많이 없는 거야. 140만 정도거든요. 생산량도 지금은 중국은 이것보다 훨씬 큰 수치, 미국은 이것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생산량이 뭐 그 약 한 60%뭐 이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80% 이상 90%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히토류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히토류가 다른 나라도 뭐 많이 나는데 왜 중국이 그렇게 많이 공급하느냐? 히토류는 생산하고 가공하고 그 공정 자체가 말이죠. 정제하는 그 공정 자체가 엄청나게 환경에 부담을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감히 하기가 어렵다 그러네요. 너무도 심하게 그 환경을 훼손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물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자면은 강이라든가 이런 쪽을 엄청나게 또 오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 환경단체가 있는 곳에서는 전부 다 반대한다 그럽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게 거의 이제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환경운동 자체가 국가에서 허용하는 수준 안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뭘 하겠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딴 어떤 입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여기 히토류 국가별 매장량이 이리 나와 있죠. 북한에도 말이죠. 상당한 양의 히토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정밀한 조사가 이제 아직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북한도 적어도 말이죠. 세계 한 5위권 안에 히토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미중 대결 구도, 미중의 어떤 패권 경쟁, 그러나 아직은 상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지만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그들이 보면 1인당 GDP가 뭐그 통계적으로는 만 불이 훨씬 넘었거든요. 저런 식으로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따먹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제 미국에도 큰 부담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은 임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4년. 그것도 벌써 몇 달 지나갔고 저쪽은 그런데 임기가 거의 없는 인간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양국 간의 또 근본적인 그 권력 구조의 차이도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또 변수가 있겠죠. 자, 이런 속에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진짜 무기가 뭐냐? 정말 시진핑을 굴복시키고 공산당을 붕괴시킬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하는 평론하는 우파 유튜브들도 들어 있죠. 자, 그러나 세상은 보면 장군 멍군의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중국도 과거와는 달리 계속해서 트럼프에게 맞서는 식으로 나가잖아요. 할 말 한다는 식으로. 자, 이것이 과연 갖고 올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또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데 말이죠. 저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넉아웃 시킬 수 있는 카드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시진핑 또한 트럼프를 궁지로 몰아넣을 그런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저 히토류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수없이 많은 어떤 그 우리 생활 필수품이랄까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 아닙니까? 현시점에서 경공업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 국민들이 또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세계가 하나다. 서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인데, 자, 여기서 트럼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금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